자, 이어서 이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입학 전형 안내랑 그다음 이제 기숙사 학교 생활 전반적인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 내용을 해주실 우리 신한학교 교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차 입학 설명에 이어서 인사드리게 된 신한학교 교감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네, 대략적인 학생들의 이야기는 뭐 학교에 꼭 장점만 있진 않다, 뭐 어려운 점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율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만큼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남고요. 또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도 우리 학교의 학생들을 보내실 때 그 나름의 어떤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학교에 있어서의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 자녀를 좀 더 다른 교육을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시는 그런 의견들까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은 우리 학교에 대한 그 입학 전형, 내년도 학생 선발 입학 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란을 보시면 입학 전형에 대한 문서와 또 제출 서류에 대한 양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출력해 놓으신 자료가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형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한은 학교의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이 비전을 중심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들이 설계가 되고 그 부분을 같이 지향점을 같이 보면서 학교의 교육 활동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이 비전에 대한 이해는 새로 들어오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함께 이해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신나는 사람들. 네, 학교의 비전입니다. 네,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부분은 학생이 스스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함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서 함께 어떤 주제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체성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배움의 부분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신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바로 우리 신나는 학교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네, 학교의 부분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신나는 학교는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각종 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기숙형 학교고요. 중고 통합 운영 학교입니다. 기숙형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숙사가 있고 모든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올해 3월 달에 개교를 하게 됐고요. 여러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학교 설계라든가 미리 신나는 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될지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설계 학급 및 학급당 인원은 총 6학급으로 되어 있고요. 학급당 15명으로 완성 학급이 됐을 경우에는 총 90명의 학생이 재학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공립학교이고 학력 인정 학교이기 때문에 학생이 지금까지 배워온 배움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학년 배정 등을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 기준으로 전체 교직원은 24명으로 되어 있고요.
학급 및 학생 수는 총 5학급,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5학급으로 학생 수는 9월 1일 현재 27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학생 수도 증가되게 되어 있고 교직원 수도 내년도에는 2명 정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완성학급이 되면 학생이 총 90명에 교사는 22명, 교장과 교감 포함해서 22명의 선생님과 교직원 해서 26명의 교직원이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입학 전형에 대한 입학 전형 요항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3학년도에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에 해당하는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만 선발하게 됩니다. 학년별로 정원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학년별 결혼이 발생할 경우 그 결혼에 대한 정원을 이 모집 인원의 그 결혼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총 21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을 현재 모집 인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표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7학년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 그 다음에 8학년의 경우에는 8, 9학년의 경우에는 한 자릿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가 안성 수덕원이라고 하는 원래는 교직원 휴양시설로 사용되는 시설인데요. 내년 1학기까지는 현 기숙사인 수덕원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그 수덕원의 객실을 학생들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 내년도에는 현재는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도에는 3인 1실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에는 좀 이제 인원의 제한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가 완성이 되고 기숙사까지 완성이 되면 학생에 대한 그 수용 부분이 좀 더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학교에서 논의된 논의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교육 과정과 학교의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7학년부터 이제 9학년까지의 그 3학년 동안의 그 과정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부 그 1차 입학 설명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어울림 단계와 세울림 단계의 교육 과정을 나누고 있는데 학생들이 바로 그 세울림 단계로 들어가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학교의 방향성이나 철학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부터 그런 어울림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내면화하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서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진행하면서 좀 더 우리 학교의 교육 활동에 더 많은 그 내용을 공유하면서 졸업하기까지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의 학생들만 선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현재 일반 초등학교, 경기도 내에 있는 일반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졸업이 되면 7학년 신입학 처리를 합격이 된 경우에는 신입학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중학교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에 또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합격이 될 경우 이 부분에는 전학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미인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 등의 배움의 내용을 저희 양식에 따라서 배움 활동 기록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제출 서류의 양식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서류 전형에서 확인하고 학력 인정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초등학교 졸업 및 중학교 재학 등의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저희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 그 배움 기록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입학생들을 경험해 봤을 때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도 그리고 홈스쿨링의 부분도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들을 배움의 기간으로 인정하고 저희 학교 입학 자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력 인정 부분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후에 이제 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원 자격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고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학년을 몇 학년 과정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판단까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움 활동 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2차 면접 대상자에게는 주민등록 등본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기도에 전 가족이 단독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원서 접수 및 심사 일정 말씀드리면요. 제가 먼저 날짜를 한번 쭉 주요 날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모집 공고는 9월 14일 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의 그 입학 설명회를 들으시고 또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시니까요. 좀 더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4일 1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학교 운영과 같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접 방문을 하신다거나 우편 부분을 또 이게 분실이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이메일로만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차 서류 심사는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학교 전형위원회가 선정한 면접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1차 합격자 발표는 10월 21일 오후 5시, 17시 네,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및 합격자에게는 개별 문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면접은 하루 내에 진행이 됩니다. 11월 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직 장소에 대한 부분을 확정짓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추후에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합격자 발표는 11월 8일이고요. 네, 3차는 추첨입니다. 네, 2차 합격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네, 추첨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12일 2시에 추첨을 실시하고요. 최종 합격 발표는 11월 15일. 합격자 등록은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며 그 이후에 등록을 포기한 학생의 경우에는 추가 합격 발표 및 등록 과정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밑에 이제 내용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홈페이지에 저희 학교 입학 관련된 각종 학교 정보 및 학교 전형 관련 자료가 탑재되어 있으니 내용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서 접수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는 점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접 장소는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께서 같이 오셔야 됩니다. 이따 좀 뒤에 보면 이제 전형 내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 합격의 경우에 합격 등록까지 진행이 되면 학교에서 지금 재학 중인 학교로 합격 통보가 공문상으로 발송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학교 간에 전학 및 신입학 등 학적 처리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전형 방법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은 총 3차에 걸친 심사 및 추첨의 과정이 진행될 텐데요. 네, 1차 전형은 서류 심사입니다. 네, 심사위원단의 제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지원하신 서류의 완비 여부, 그리고 제출 서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 중에서 이제 학년별 정원을 아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그 뭐 결혼의 부분이 좀 더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로만 표현을 했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학급당 정원이 15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15명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1차 지원자 중 학년별 정원의 2배수 내외를 1차에서 선발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1차 전형 결과 학년별 정원의 2배수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학년별 선발 인원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원 15명에 해당되는 학년에 2배수의 학생이 1차 합격자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해당되는 인원만큼은 다른 학년의 선발 인원으로도 조정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면접에 대한 내용 설명드리겠는데요. 네, 심층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기소개 영역 30점, 관계 영역 30점, 학교 이해 40점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 합격의 기준이 됩니다. 학생의 면접과 동시에 학부모의 면접이 진행되게 되어 있고요. 학부모님께서 참여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저희가 뭐 보호자님의 경우엔 친부모님이 아니신 경우라도 보호자 및 후견인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같이 오셔서 여기 면접에 참여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차 전형 참여 시에 아까 말씀드린 주소지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 서류 원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밑에 정리된 내용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학생 면접의 경우에 심사위원단이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위원단은 지원 서류 완비 여부 및 지원서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질의 응답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심사위원단 학부모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면접으로 진행되며 지원 서류 중에 학부모님 의견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 질의 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심사 영역별 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서 내용을 기반으로 학생의 통합적 역량 및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영역에 있어서는 신나는 학교가 아무래도 공동체 활동을 해야 되는 기숙형 학교다 보니까 신나는 학교의 공동체성의 소양 및 참여 의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이해 영역에서는 신나는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향성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실천 의지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형의 전형 전체 합계 점수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3차 추첨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2차 전형까지 통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3차 전형에서는 어떤 기준의 부분을 통과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추첨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저희 학교 전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추첨으로 3차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3차 추첨은 학교전담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실시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비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올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2학기에도 기숙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기숙사는 2층은 남학생, 3층은 여학생 이렇게 층별로 남녀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이 성비의 비율을 맞춰 나가는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정 학년별 성비 기준은 저희가 뭐 심사위원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을 하되 기숙사의 상황과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그리고 성별 추첨을 각각 실시해서 학생들의 3차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 순으로 예비 합격자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순위를 부득이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미등록 및 이제 입학 포기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 순서대로 추가 합격을 통보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서류 미비 및 전형 과정에서 작성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되었더라도 합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학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2학기 이제 학사 운영을 진행하면서 이 입학 전형을 진행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가피하고 아주 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먼저 좀 참고해 주시고 예전에 많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응답도 탑재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보시고 그래도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를 한번 쭉 보시면 제가 목록화 했는데요. 네, 총 기본 서식으로는 7개의 서식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또 지원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 자기소개서, 보호자 및 후견인 의견서, 배움활동 기록부, 이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와 신나는 학교 교육 동의서, 여기까지가 지정되어 있는 양식으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에게는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를 별도 PDF 파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은 1차 합격자의 경우 2차 면접에 오셔서 직접 원본을 제출해 주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의 기준은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전 가족이 경기도에 소재한 주소지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오른쪽 편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식 1부터 7은 한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낱개로 서식 1부터 7을 개별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너무 이 편집하는 저희가 그 면접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파일로, 네, 하나의 파일 속에 서식 1부터 7을 다 담으시고 이 내용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하나의 파일로 2023 입학 지원 서류 괄호하고 학생 이름, 이 파일명을 이렇게 만드셔서 이메일에 첨부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서식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서식 중에 서명하는欄이 있습니다. 근데 파일로 제출하실 경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PDF로 변환하고 또 여러 가지 사진 파일을 넣고 하시는 과정들이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서 서명란은 일단 생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란은 생략하고 저희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1차 서류를 제출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시 구글 폼이나 여러 가지 그 SNS 등을 활용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받도록 하고요. 하여튼 서명란은 그냥 생략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직인과 원본 대조필 도장을 찍고 스캔해서 별도로 첨부 파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파일명은 학교생활 기록부 괄호하고 학생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 증명의 경우에는 스캔해서 파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안내를 드리면 지원자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학생 본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손글씨로 작성하게끔 했고 반드시 우편으로 접수를 받도록 했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지원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학교 운영 중에 이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경우에 어려움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일단은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득이하게 글과 그림, 네, 사진 등은 자기소개서나 학부모 의견서 등에서는 삽입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부모 및 후견인 의견서, 보호자 의견서죠. 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학부모님 본인이 작성하셔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2차 심층 면접 때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고 그 부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생각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 주시고 경험과 그런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움활동 기록부의 경우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재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의 관계자 분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고 홈스쿨링의 경우에는 부득이 학부모님께서 작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배움 기록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작성해 주셔야 되고 거기에 작성하신 분의 원래는 서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명은 일단은 생략하고 저희가 추후에 원본을 2차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원본을 받을 때 서명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확인해야 될 부분들,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 이 배움 활동 기록부를 작성해 주신 분께 전화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문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동의서, 신나는 학교 교육 동의서의 부분은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자 학생과 보호자께서 신나는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방향성을 충분히 존중하며 교육 공동체로 함께 참여하겠다는 동의 여부에 대한 동의서입니다. 이런 동의를 통해서 저희 학교의 교육 철학과 방향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네, 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학교 입학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의 내용을 올려주시면 추후에 질의응답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형 안내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와 기숙사에 대한 안내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신축될 기숙사 안내, 그리고 학교, 그 전에 들어와 1부 때 했던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정실 수익자 부담 경비 관련 안내사항을 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학교 건물과 이제 기숙사에 대한 부분 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아까 일부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공간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게 될지 되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아직 뭐 전체적인 조감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떤 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설계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얻은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하는 학교는 이제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구 보계초등학교. 지금은 3교를 통합한 통합 보계초등학교가 따로 이제 별도의 그 새로운 건물로 이제 개교가 아니죠. 이제 이전을 했고요. 저희는 그 옛날 보계초 자리를 학교 그 교사의 경우에는 학교 건물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기숙사 부분은 이제 신축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 이쪽이 이제 도로 쪽이고요. 이제 도로에서 이렇게 학교 쪽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을 하면 이쪽에 이제 정문이 있고요. 근데 정문은 이제 차량은 통행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을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학교 주차장이 있고, 네, 이쪽이 이제 학교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의 건물이고요. 초등학교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초등학교가 사용했던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그 이제 낮습니다. 2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층짜리 건물이고 1층에는 교무실과 보건실, 상담실, 행정실 그리고 학생 도서실이 이렇게 배치될 예정이고요. 2층에는 학생들의 교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에도 이제 후관 건물이 있습니다. 후관 건물은 다목적실로 도서관이랑 컴퓨터실 그리고 학생들이 토론할 수 있는 토론실 또 책도 좀 많이 비치가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좀 편안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쪽에 약간 그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이제 기숙사 부지입니다. 기숙사에서 1층과 2층에 이렇게 학교 건물로 연결하는 연결 통로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나무들도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그 옛날 시골의 그 고즈넉한 그 학교의 풍경과 함께 또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좀 세련미를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멋있는 학교의 모습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조감도를 보면 이제 여기가 그 학교의 기숙사가 되겠고요. 네, 이렇게 오른쪽 부분이 네, 학교의 그 학교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2층, 3층 총 3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는 급식실이 배치되게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학생 기숙사와 여학생 기숙사 이렇게 기숙사 층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중간에 연결 통로고요. 여기 위쪽에 그 중정으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2층과 3층 가운데 중정이 있어서 굉장히 자연 채광이 잘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학교에 대한 좀 조감 사진을 좀 보시면서 대략적으로 학교의 건물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셨고요. 행정실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이제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숙학교다 보니까 일일 3식 모두 급식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급식 단가가 1일 1식에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대도심에 있는 학교는 보통 5,000원 내지 커봐야 이제 6,000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안성 지역에 이제 학교를 개교하고 학생 급식을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급식을 지금은 현재는 이제 학교 건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전체 위탁급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위탁급식 업체가 저희 학교처럼 이제 소규모 학교로 진행되는 학교에 그 납품하는 단가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급식 단가를 부득이 8,000원으로 일단은 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아까 이제 우리 기숙사 부분이 완성이 되면 1층에 이제 급식실이 준비가 되는데 급식실이 운영된 이후부터는 이제 점심 식사는 직영급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점심은 무상급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물론 무상급식으로 되지만 앞으로 학교 급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이제 지원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수도 적고 또 이런 급식 단가에 대한 부분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제 지원금이 조금 있었는데요. 학생 수가 채워져 가면서 아마 이 지원금은 조금씩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익자 부담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이 완공이 되면 아침과 저녁 식사의 경우에는 직영급식으로 요즘에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인근에 있는 기숙학교를 보더라도
아침 저녁의 경우에는 위탁급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조식과 석식 올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식과 석식을 8,000원씩 계산하고 중식을 무상급식으로 했을 경우 월 1인당 28만 8천 원 정도의 급식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기숙사 운영비인데요. 네. 현재는 사감 선생님, 여자 사감 선생님 한 분이 채용 중이십니다.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계신데요. 2022학년도에는 아까 급식이랑 마찬가지로 개교 학교고 또 소규모 학교인 관계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후에는 이제 지원금이 감소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남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채워졌을 경우에는 남녀 사감 선생님을 별도로 이제 채용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운영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을 저희가 빌려서 쓰고 있는 관계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모품 등의 경비들을 학교에서 지금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부 부분을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전체 수익자 부담 경비로 이제 들어가 포함돼서 청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수익자 부담 경비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기숙사 운영 경비 그리고 급식비 그리고 내년도의 경우에 이제 현장 체험 학습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 체험 학습 경비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 경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부분에 있어서 수익자 경비가 발생을 하고 1인당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만 원 정도의 부담 금액이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0만 원 내외에 월 5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 내외에 예상되는 경비 수익자 부담 경비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채팅창으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숙사 생활은 필수인가요 하셨는데 네, 설명 들으셨겠지만 네, 필수입니다. 저희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이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기숙사이기 때문에 성비 선발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그러면 성비 선발을 하는데 현재 재학생 성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앞으로 성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좀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는 이제 처음 학교를 개교 준비하면서 그 학생 선발에 있어서의 기준들이 이제 운영이 됐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성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발을 했습니다. 일단은 학생 수도 학년을 5학년으로 이제 펼쳐서 학생 선발을 했었고 여러 가지 올해와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학교 학급을 만드는 내용에 있어서 5학급 이상의 규모로 학교가 개교해야 될 필요성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을 했었고 학년별로 그 부분을 고려해서 당시 이제 전형위원회에서 7학년 신입생 7학년의 경우에는 정원에 해당되는 15명을 모두 선발하였고 그 다음에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의 경우에는 인원수를 6명, 6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이 전형의 내용들이 주로 학생들의 심층 면접 그러니까 구술 면접이죠. 지원 서류 및 구술 면접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아마 합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저희가 그 입학 전형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으로의 그 교육 활동과 또 기숙사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학교의 그 학생들의 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지금 뭐 딱 잘라서 뭐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일단은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워낙 특히 지금은 남녀 학생들의 성비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미리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해서 남녀 학생의 성비를 미리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임을 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질문입니다. 그 최종 합격자의 3차 추첨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추첨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사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네, 3차를 추첨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유는, 저희가 그 어떤 정말 우수한 학생들만 뽑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의 발전 가능성까지를 포함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을 임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뭐 이거를 서열화해서 그 점수화해서 그 학생들을 그 점수대로만 뽑는 것이 학교의 어떤 선발 전형의 큰 의미라든가 학교의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전형과 2차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이 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갖췄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이후의 부분은 이제 추첨으로 진행하는 것을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추첨 제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년별로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비를 결정해서 아까 일단은 7학년에 합격 학생이 있을 경우 7학년 내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전형위원회를 통해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른 추첨을 통해서 남학생 몇 명, 또 추첨을 통해서 여학생 몇 명 이렇게 추첨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8학년, 9학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결정한 기준에 따라서 네, 그 성별로 학년별로 네, 추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 자기소개서와 의견서에 삽입 금지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하고요. 자기소개서 의견서의 작성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파일로 그 지원 서류 양식을 드렸기 때문에 혹시 내용이 더 많이 쓰셔야 될 경우에는 그 작성하시는 칸을 복사해서 더 붙여 넣으시면 내용을 더 작성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작성량에 대한 그 글 분량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학생 자신에 대한 또는 보호자나 학부모님 그 개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글과 그림을 삽입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안에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들을 받았었습니다. 우편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작성하시는 글 안에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그 여러 그 내용들을 첨부해서 작성을 하시지 말고 글로써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질문 중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문드리면 주소는 경기도 거주인데 학교는 다른 시도인 어떻게 하나요?랑
쌍둥이의 경우 합격 여부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네, 저희가 뭐 쌍둥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형제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네, 별도의 제한은 없고 저희가 전형을 통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교는 경기도가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시면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일반적인 학교의 경우에도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 경기도 내의 학교로 전학을 오신다거나 입학을 하시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똑같은 기준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면접 시 부모 면접도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부모 중 한 명 참여도 가능한가요? 네.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한 분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한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오셔도 면접장에는 한 분만 들어가시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추가적인 질의는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루 중에 답변을 달아서 보내드리고 또 학교 홈페이지에도 추가적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홈페이지 입학란에 자주 질문하는 부분에 다시 업데이트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한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신한학교의 기숙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걸 필수로 한 건 단순히 경기도 전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물리적으로 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까운 아이들은 물리적으로 통하기 가능하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교는 이 역량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교고 그 역량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 소통과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기숙사 생활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과 시간에 이 학습적인 측면에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주간에 이 교실 공간들을 주간 캠퍼스라고 얘기한다면 기숙사는 야간 캠퍼스로서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하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이 소통의 문제들을 겪어내면서 그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 아이들의 역량을 기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숙사 자체를 저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으로 함께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입학 설명회 2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관심 가져주신 모든 학부모님과 학생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신한학교가 이 1, 2차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느껴지셨겠지만 쉽지만은 않은 학교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요구되는 것들도 많고 굉장히 살아내야 되는 어떤 밀도가 이 집약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함께 공동체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길들이 결국은 신나는 삶을 만들어가는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신나는 삶, 신나는 배움을 함께 만들어갈 용감한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나는 학교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23학년도 신한학교 2차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도 이제 토요일이죠. 이 14시 같은 시간에 신나는 학교가 있는 안성에서 오프라인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 학교 공지사항에다가 장소가 추후에 정해지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회 참석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또 개별적으로 장소 문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온라인 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